행복을 지켜주고 행복을 키워주고 행복을 이어주는 건강 큐레이터 이계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완전소화의 세 번째로 간 건강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우리가 소화의 과정을 보면 우선 입에서부터 음식물이 들어가죠. 입에서부터 음식물이 들어가면 위를 통해서 십이장, 소장을 통해서 대장으로 가서 항문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 이 소장에서 이제 완전한 영양소로 완전 소화가 된 영양소들이 혈액을 타고 간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 간에서 이제 우리 인체의 공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화학 공장. 이 간이 건강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분비하거나 저장하거나 합성하거나 대사하거나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간이 건강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 간 건강법에 대한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나이 먹으면 살찌는 게 당연한 줄 알았다. 우리가 저도 늘 고민이 어떻게 하면 살을 뺄까라는 거죠. 그런데 살을 빼기 전에 가장 먼저 필요한 건 해독이라는 거죠. 우리가 20대가 지나면 이 사람들은 확실히 대사가 늦어지게 됩니다. 똑같은 걸 먹어도 몸이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인 거고요. 같이 옆에서 먹는데 옆에 있는 분은 거뜬한데 옆에서 같이 열심히 먹고 다녔던 이 정도 먹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착각해서 먹었던 저 자신은 또 한참 통통해지는 걸 경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대사가 다른 사람들이 먹는 양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신진대사가 예전 같지 않은데 20대 초반과 같은 식습관을 유지하면 내부 장기는 계속 손상된다. 장기가 손상되면 간의 독소가 축적되고 피로회복과 지방대사의 균형이 깨져서 비만이 찾아올 수 있다. 20대 후반부터 살이 찌거나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보면 간이 손상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간은 내부 환경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매우 중요하다. 간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해독입니다. 간은 영양소를 합성하고 쓸모없는 물질을 해독하는 일을 한다. 그러니 우리가 약을 너무 쉽게 가서 스스로 필요할 때 먹죠. 그리고 약을 무분별하게 약물 남용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처방받지 않은 약들을 약국에 가서 이제 사 먹는 거죠. 소화가인데 소화제 뭐 이런 식으로 먹게 되다 보면 결국 나중에 간을 다치게 됩니다. 우리가 내가 돈을 투자해서 몸을 좋게 하고 싶었으나 우리가 유행처럼 이 음식이 좋아, 저 영양소가 좋대, 저 영양제가 좋대라고 우리가 무분별하게 기준을 잡지 않고 먹었던 그런 많은 음식들이 결국엔 내 간을 해독 능력을 떨어뜨리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하지 않은 영양제 섭취나 그리고 또 가짜 음식을 늘 섭취하는 습관, 그리고 우리 몸의 주기에 맞지 않는 불규칙한 식생활 습관을 갖고 있다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변 분들을 통해서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간은 은행이자 세탁소다. 맞죠? 에너지 공장이란 별명처럼 간은 에너지와 관련된 500가지가 넘는 일을 한다. 특히 은행에 돈을 저축하기도 하고 대출도 받듯이 간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탄수화물이 다량 섭취되면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했다가 필요시에 당으로 꺼내주고 모든 지용성 비타민 A, D, E, K와 비타민 B 복합체, C도 저장한다. 혈액의 성분인 철분과 구리도 간에 저장되며 심지어 제대로 중화되지 못한 독소까지 간은 담아둔다. 간은 독소를 해독하는 세탁소 역할도 수행한다. 우리는 음식을 먹으면서 330종이 넘는 첨가물도 함께 흡수한다. 이 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그 첨가물의 복합체가 라면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특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서 아직도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라면이 집집마다 얼마나 많이 나갈까요? 예. 그런 거 보면서 저도 물론 덜 먹이고 싶으나
제 손을 떠나서 스스로 아이들이 편의점 음식에 너무 길들여져 있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도 선택하는 것이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제 잔소리가 늘어만 갑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게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듣기 싫어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밖에 어느 날 그 아이들이 컸을 때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식탁에서 해주지 못하는 그런 역할들을 결국 간에 좋은 영양소들을 챙겨줌으로써 도움을 주려고 참 노력은 많이 하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는 만큼 행동하는 게 답이겠죠. 제 간의 해독력을 상승시키는 자연 음식입니다. 몸은 해독에 먼저 집중한다. 우리 몸이 해독에 사용하는 에너지는 전체의 80%다. 독소가 생기면 빠른 시간 안에 해독해야 생명이 위태롭지 않기 때문이다. 독소가 축적되면 생명활동에 관여하는 효소도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빼내는 것도 중요하다. 해독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뉘어서 진행된다. 첫 번째 단계는 독소 변형이다. 이불 빨래를 생각하면 쉽다. 때가 너무 심하게 묻은 옷을 빨 때 먼저 충분히 불리는 것처럼 독소도 변형 과정에서 다른 분자와 결합하기 쉬운 형태로 바뀐다. 이때 우리 몸에 P450이라는 효소가 독성의 물질을 다른 물질로 바꿔준다. 두 번째 단계는 독소 배출이다. 변형된 독소는 다른 분자와 결합되어 담즙이나 혈액을 통해서 배출된다. 이처럼 해독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영양소가 있다. 1단계 독소 변형 과정에서는 비타민 A, C, E 등과 항산화 물질이 필요하고 2단계 배출 과정에서는 독소를 물에 풀기 위해 아미노산의 종류인 글리신, 글루탐산, 시스테인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 아미노산이 갖추어졌을 때 몸의 항산화력, 즉 해독력이 증가한다. 이 물질들은 모든 세포 내에 존재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 글루타치온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항산화 물질은 해독과 함께 면역력을 상승시키는 항암 물질이다. 항산화 시스템은 우리 몸의 암 예방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간의 해독력과 암 예방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해독에 필요한 이 물질들은 간에서 생성되고 저장되며 상호작용을 통해 상승 효과를 이뤄낸다. 비타민 C는 비타민 E의 산화를 막고 비타민 C가 산화하면 글루타치온이 이를 재생시킨다. 비타민 E는 코엔자임 Q10, 알파리포산과 글루타치온 생성에 영향을 미치며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런 영양소들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결국 과일과 야채죠. 그래서 1단계 독소 변형 과정에 필요한 영양소는 과일과 야채를 통해 공급받을 수 있다. 제철에 나는 사과, 포도, 귤, 딸기 등 사과 중과 크기 과일을 하루에 3개 정도를 먹으면 충분하다. 과일은 오전 배출 주기에 먹으면 간 해독이 빨라지고 점심과 저녁 식사 30분 전에 하나씩 먹으면 입맛도 교정된다. 이제 과일로 간 건강을 챙겨보자. 최고의 간 영양제 효소입니다. 인체는 효소를 사용할 때 우선순위를 둔다. 먼저 소화, 대사 작용에 먼저 사용한다. 통장에 잔고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효소의 양도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쓸 수 있는 돈이 정해져 있을 때 필수 생활비부터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따라서 과식으로 소화효소를 너무 많이 사용해버리면 통장에 남는 잠재효소의 양이 적어진다. 면역이나 치유에 사용되는 잠재효소가 부족하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힘도 약해진다. 과식이 무서운 이유가 이건 것 같아요. 우리 평생 동안 쓸 수 있는 효소의 양은 한정되어 있다고 하죠. 그런데 과식, 폭식, 야식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40대 후반, 50대 초반이 되면서부터 이제 소화의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목이 올라오고 그리고 트름이 나오고 그리고 예전에는 소화도 잘 시켰던 밀가루 음식들이 받지 않고 떡이 싫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건 벌써 인체에 효소가 졌다라고 얘기하는 증상들인 거고요. 그런 걸 통해서 불편함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몸이 맛있는 걸 오랫동안 먹고 싶으면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아껴서 나누어서 조금씩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 있는 효소를 무한정 끌어다 쓰지 않도록 내 몸을 아는 거죠.
그래서 효소가 많은 음식을 우리가 많이 먹는 거, 그리고 챙겨 먹는 것이 우리가 생활의 꿀팁인 것 같아요. 음. 이제 식전의 과일은 약이고요. 식후의 과일은 독이랍니다. 왜 그런 걸까요? 어, 이제 주식으로 과일을 먹는 고릴라와 침팬지는 당뇨병이나 단백질 결핍에 걸리지 않는다. 과일의 당은 자연당으로 식이섬유와 함께 각종 식물 영양소가 가득해서 몸의 질소를 잡아준다. 하지만 식후에 과일을 먹으면 식사로 먹은 음식과 섞여 소화불량을 일으킨다. 일반식을 한 사람의 뱃속에는 이미 나물과 야채, 김치 등 식이섬유와 고기 같은 단백질이 밥과 함께 버무려져 있다. 이때 위에 들어온 과일의 당은 36.5도나 되는 따뜻한 윗속에서 소화되지 않고 발효된다. 윗속에서 일어나는 발효는 가스를 발생시키고 음식을 변질시켜 영양 흡수를 방해한다. 식후에 과일을 먹는 사람들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까닭이다. 게다가 과당의 발효 성분은 몸에서 알코올과 같은 반응을 일으켜 간세포를 파괴한다. 특히 과일을 먹고 식사를 하면 과당과 섬유질 때문에 자연히 밥량이 줄고 입맛이 바뀐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도 과일은 칼로리를 계산할 필요가 없다. 과당은 소화가 빠르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비만과 만성 피로, 특히 간 해독력에 문제가 있다고 느낀다면 지금부터라도 식전 과일의 힘을 경험해보자. 과일은 신맛이 있으나 산성 음식이 아닌 알칼리성 음식이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기 전에 과일을 먹으면 혈액의 균형을 잡을 수 있다. 고기나 유제품을 좋아하는 사람이 반드시 과일을 먹어야 하는 까닭이다. 또한 과일 속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은 햄 같은 가공식품에 포함된 발암물질 여러 가지를 줄여준다. 과일 속의 영양이 꾸준히 공급되면 간세포도 빠르게 회복한다. 하루에 과일 5개 이상 먹으면 간 기능이 좋아지고 신진대사가 원활해져서 몸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 오늘은 간 건강법에 대해서 같이 읽어봤는데요. 결국 답은 효소라는 거네요. 효소가 많이 들어있는 살아있는 음식을 먹고 먹는 순서를 바꿔주고 이런 습관들을 들이는 게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 몸이 어떻게 생명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정말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주어진 여러 가지 잘못된 정보들을 통해서 유행처럼 어떤 음식과 영양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어떤 과정을 통해 생명활동하는지 이제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주변에서 이제 4명이 1명꼴로 암인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닥쳐서 그 문제를 풀으려고 하면 너무 많은 비용과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걸로. 정말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소비하고 공부하고 하는 건 재테크에 투자하는 거 이상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와 함께 꾸준히 건강 관련 책들을 읽으면서 하나씩 건강에 대한 기준, 우리 몸에 대한 이해를 하는 시간들을 가져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걸 통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